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복숭아 하나 손에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름이면 냉장고에 꼭 들어있는 과일,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 복숭아. 우리 아이도 부모님도 나도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죠. 근데 말이죠. 이 복숭아, 그냥 먹는 순간 여러분 몸속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복숭아는 씻는 방법, 먹는 시간, 심지어 껍질까지 잘못 다루면 간 손상, 기생충 감염, 알레르기 쇼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그냥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기록과 연구 데이터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위험을 피해가면서도 복숭아를 진짜 약처럼 먹는 방법도 오늘 영상 안에서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숭아가 독이 되는지, 내가 복숭아를 제대로 씻고 있는지, 껍질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복숭아가 간에 진짜 좋다는 근거는 뭘까? 이 영상 하나면 여름철 복숭아 섭취법 완벽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복숭아의 숨겨진 진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복숭아 드실 때 얼마나 꼼꼼하게 씻으시나요? 흐르는 물에 그냥 쓱쓱 헹구고 수건에 한번 톡톡 닦고 바로 베어 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먹는 습관이 진짜로 여러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 표면을 보면 잔털이 촘촘하게 나 있죠. 이 털 사이에 뭐가 끼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복숭아를 검사해 보면 잔류 농약, 흙먼지,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톡소카라라는 기생충입니다. 톡소카라는 개나 고양이의 대변에서 발견되는 기생충 알인데요. 흙이나 작물에 묻어서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염되면 간이 붓거나 열이 나고 심한 경우 폐렴 증상이나 시력 저하, 중추신경계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복숭아는 땅 가까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높고 표면의 미세한 털은 기생충 알이 달라붙기에도 아주 적합한 구조입니다. 2022년 경기도의 한 병원 사례입니다. 복숭아를 거의 매일 먹던 40대 여성 한 명이 원인 모를 복통과 두통, 그리고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장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간 염증 소견과 백혈구 수치 상승, 그리고 톡소카라 기생충 항체 양성 반응이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복숭아를 껍질째 제대로 씻지 않고 반복적으로 먹은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숭아를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군 뒤 껍질째 베어 물고 자연식품인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거죠. 그럼 복숭아는 도대체 어떻게 씻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흐르는 물에 3초 헹군다고요? 그건 절대 부족합니다. 복숭아를 씻을 때 먼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35분 정도 담가두고요. 그 다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털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군 후 껍질째 드시려면 키친타월로 한 번 더 꼼꼼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분들 꼭 주의하세요. 어린아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과거에 복숭아를 먹고 입술이 붓거나 가렵고 입안이 간지러웠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분명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관리와 섭취법을 모르면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복숭아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나고 다시 꺼내서 꼭 제대로 씻고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복숭아 껍질의 양날의 검 같은 특징. 먹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먹으면 큰일 나는 이유. 지금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엔 복숭아 껍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대. 껍질째 먹어야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더라. 맞는 말입니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 특히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죠. 실제로 일본의 한 식품 영양학 연구팀은 복숭아 과육과 껍질을 분리해서 항산화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껍질 쪽이 2배 이상 높은 항산화 지수를 보였습니다. 즉,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면역력과 피부 건강,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복숭아를 껍질째 먹은 후 입안이 따갑고 간질간질하다, 입술이 붓는다, 심지어 목이 조여오듯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응은 주로 꽃가루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자작나무, 오리나무, 풀꽃가루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껍질의 단백질 성분과 교차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여름방학 때 복숭아를 껍질째 베어 먹고 나서 입술이 붓고 입안이 간질거리는 증상을 겪었는데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반응인 줄 알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다 결국 심한 두드러기와 구토까지 일어나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으로 진단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 봄마다 코가 막히고 눈이 가렵던 꽃가루 알레르기 체질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복숭아가 좀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방치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반복되면 쇼크 반응, 즉 알레르기성 아나필락시스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겁니다. 복숭아 껍질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어야 하고요. 반대로 꽃가루 알레르기 이력이 있거나 복숭아를 먹고 입안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면 껍질은 과감히 제거하고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복숭아 껍질 먹는 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위험 요소라는 사실 이제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복숭아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즉 복숭아가 진짜 건강에 좋은 과일인 이유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이 과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겐 간 기능을 살리는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피부를 되살리는 과일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가장 유명한 복숭아의 효능 중 하나는 바로 간 해독 기능 강화입니다.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며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고 활성산소 제거,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복숭아의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 저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복숭아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이 장에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먹으면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복부 팽만이 줄고 피부 트러블도 감소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숭아 속의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 조절, 그리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죠. 이와 관련해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간 기능이 저하된 30명의 환자에게 복숭아 농축액을 매일 1회 4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AST와 ALT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피로도도 줄어들고 식욕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런 결과만 봐도 복숭아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내부에서부터 정화시키는 천연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요, 복숭아는 간을 살리고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혈압을 조절하며 피부까지 맑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자신의 체질에 맞고 제대로 세척하고 적정량을 먹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복숭아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즉, 복숭아 건강 레시피와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숭아 스무디, 복숭아 첨,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복숭아를 진짜 건강하게 먹는 법, 다시 말해, 복숭아를 약처럼 활용하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복숭아는 그냥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고 몸에 주는 효과도 몇 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바로 복숭아 루꼴라 샐러드입니다. 이 레시피는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살리면서 혈관 건강과 염증 억제에도 효과적인 조합인데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복숭아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루꼴라와 리코타 치즈, 그리고 약간의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함께 곁들여줍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까지 올려주면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까지 골고루 갖춘 완벽한 항염 식단이 되죠. 이 샐러드는 특히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도록 해주는 조합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즘 많이들 찾는 방식이죠. 바로 복숭아 생청입니다. 이건 오래 보관도 가능하고 감기 예방이나 피부 회복에도 좋고 무엇보다 꿀과 레몬이 들어가서 위장에 부담도 적습니다. 복숭아를 잘게 다져서 유리병에 담고 그 위에 레몬즙과 꿀을 10일 비율로 넣고 일주일 이상 냉장 숙성시켜 보세요. 숙성된 복숭아 생청은 차게 물에 타서 먹으면 피로 해소에 좋고 따뜻한 물에 타면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시피를 꾸준히 마신 50대 여성분이 만성 피로와 위장 문제로 고생하다가 3주 후부터는 식후 더부룩함이 줄고 피부톤이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아침 대용으로도 최고인 복숭아 스무디입니다. 복숭아, 바나나, 무가당 요거트, 그리고 약간의 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을 도와주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자연 당분, 식이섬유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아침 공복에 부담 없이 먹기에 아주 좋은 메뉴예요. 특히 장이 약해서 아침에 속이 불편한 분들, 변비가 자주 있는 분들에게는 이 스무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복숭아에 들어있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 견과류나 씨앗류, 예를 들어 치아시드나 해바라기 씨를 조금 곁들여주면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복숭아는 그냥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재료에 따라 건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냥 과일이 아니라 진짜 약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숭아가 이렇게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복숭아의 숨겨진 부작용과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복숭아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2~3개씩, 심지어는 다이어트 한다고 4~5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이 부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복숭아에는 당분, 즉 과당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 1215지 정도의 과당이 들어가고요. 3개만 먹어도 설탕 2숟갈 이상을 먹는 셈이죠. 과당은 몸에 천천히 흡수되지만 많이 섭취할 경우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간의 원인이 되거나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복숭아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적당히 섭취하면 장에 좋은데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장내 발효를 유발해서 복통, 설사, 가스차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내과병원에서는 실제로 다이어트를 위해 복숭아를 하루 4개씩 섭취하던 50대 남성이 지속적인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했고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과 장 기능 이상이었어요. 복숭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심장 박동 이상이나 근육 경련 심한 경우 심정지 위험까지도 따릅니다. 또 밤늦게 복숭아를 섭취하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해요.
자기 전에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서 수면 질이 저하되고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숭아는 어디까지나 과일입니다. 과일은 아무리 좋아도 적정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복숭아 적정 섭취량은 하루 12개, 총량으로는 20만 300지 이하입니다. 또 복숭아를 먹는 시간대도 중요한데요.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공복 섭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숭아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그 효능도 결국 올바른 양과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복숭아는 건강한 단맛이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장 건강, 간 기능, 심장 기능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숭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만 신경 쓰면 복숭아는 약이 되고 무심코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복숭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언제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그 효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같은 복숭아라도 먹는 시간대에 따라 혈당 반응도 다르고 장이나 간에 주는 영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처럼 당분이 많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은 몸 상태가 예민할 때 잘못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럼 복숭아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공복 상태에서 복숭아 먹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복숭아부터 먹는 분들 계시죠? 특히 다이어트 중일 때 공복에 과일 하나로 때우는 습관,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되고 당분이 갑자기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복숭아를 먹고 속쓰림이나 트림,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점심 식사 후 12시간 사이를 복숭아 섭취의 황금 시간대로 꼽습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소화기관도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숭아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시간대에는 복숭아의 펙틴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식후 복숭아 한 조각 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밤늦게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숭아는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꽤 높은 과일이에요. 당분이 높다 보니 자기 전에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복숭아는 장 운동에 좋은 펙틴이 많고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잖아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장내 유익균 활성화, 소화 개선, 그리고 면역력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복숭아 한 조각과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면 부담도 없고 위에도 좋고 포만감도 충분하죠.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서 복숭아의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냥 복숭아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특히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걱정 있는 분들께 딱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즙이나 생강즙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복숭아를 얇게 썰어서 레몬즙 한두 방울 혹은 생강즙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소화 흡수 속도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청을 담글 때 레몬을 함께 넣으면 복숭아의 갈변을 막고 비타민C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반대로
복숭아와 궁합이 나쁜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찬 우유, 얼음물과 복숭아를 같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자체가 몸을 약간 차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 찬 성분과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복숭아를 고기와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특히 지방이 많은 육류와 함께 복숭아를 후식으로 먹으면 과당이 지방 합성을 더 자극해서 지방간이나 체지방 축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숭아는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 12시간 사이가 가장 좋다. 요거트, 견과류,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상승한다. 찬 음식이나 고기류와 함께 먹는 건 피한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언제,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복숭아를 정말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실천 팁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클로징 멘트까지 이어지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복숭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던 이 과일이 사실은 체내에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복숭아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씻지 않고 먹으면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고 껍질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무조건 많이 먹는 건 간과 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먹는 시간, 궁합까지 챙겨야 진짜 건강한 과일이 된다는 것. 이렇게만 알고 드신다면 복숭아는 분명 여러분의 여름 건강을 지켜줄 훌륭한 자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복숭아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대로 깨끗하게 씻고 내 몸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꼭 즐겨보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내 몸을 지키는 건강 정보를 쉽고 깊이 있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